네, 안녕하세요. C 언어 포인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강의를 이제 별도로 찍고 있습니다. 포인터 강의를 저번 강의에서 포인터를 조금 다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과 배열 포인터. 이제 포인터는 이제 배열하고 같이 해야 이제 제맛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중 포인터, 랭글링 포인터랑 보이드 포인터 이렇게 네 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열인데요. 배열 포인터인데요. 이제 그 배열이라는 게 엄청 커다란 놈이잖아요. 뭐 배열 이제 배열 방이 100개, 1000개 막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아마도 거대한 배열일 것 같아요. 그런 배열이 있고 그 배열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배열 포인터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메모리 구조를 일단 알아봅시다. 이제 메모리 구조를 제가 이제 격자 모양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101번지부터 시작하는 메모리 구조가 있다고 쳐요. 원래 이제 0번 방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101번지 방부터 그렸습니다. 편의상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101번지 방이 있고 이제 사이즈는 각 방의 사이즈는 원래 1바이트인데 편의상 이제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 현재 그림에서의 이 큰 네모 하나는 4바이트 크기를 갖는 메모리 영역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쪼개면은 이렇게 4개의 조그만 영역으로 쪼갤 수 있겠죠. 각각이 1바이트고 다 합쳐서 4바이트.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네모 하나는 4바이트고 조그만 네모 하나는 1바이트다. 이렇게 크기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101번지부터 시작하는 방 하나.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배열 포인터로 할 건데요. 이제 4바이트 크기를 갖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인트형 포인터에 딱 알맞고요. 인트 타입이 원래 4바이트잖아요.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데이터형 할 때 배웠죠. 이제 인트 타입은 이제 4바이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4바이트라고 하면은 1바이트가 0 또는 1이 이진수가 8개 붙는 게 1바이트잖아요. 그래서 8비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진수 8개가 모여가지고 어떤 조합을 나타내서 만들 수 있는 숫자 크기가 0부터 255까지 숫자 255까지 한 256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1바이트가. 근데 이제 4바이트라고 하면 그거의 4배, 그 자릿수는 4배 늘어나지만 또 거기에 이제 승수로 제곱으로 n승으로 해가지고 그 4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0억부터 플러스 20억 또는 0부터 40억 정도 약입니다. 약 그 정도 엄청 많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01, 01, 01, 01 각각의 조합을 쫙 펼쳐놓으면은 40억 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바이트라는 위력이고요. 4바이트를 하나의 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인트형 포인터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의는 이제 일단은 방 하나를 나타내는 게 인트형 포인터고요. 방 하나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죠.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를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인트 별표 모양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은 그 PTR이라는 이 인트형 포인터가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는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제 시작 위치는 무조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시작 위치는 101이라는 번지, 101번지가 시작 위치 주소고 사이즈는 4바이트 이래가지고 인트형 포인터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PTR을 101번지부터 시작하는 4바이트의 하나의 네모라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우리가 그러면은 PTR을, 지금 나타나는 PTR을 요거라고 생각할게요, 요거. 요 밑에 있는 요거라고 생각할게요. 요게 이제 시작 위치도 있을 거고, 사이즈는 4바이트가 있을 거죠. 그러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ARR이라는 거를, ARR이라는 이름의 인트형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포인터는 아니고, 그냥 배열이에요. 그냥 배열은 이제 101번지부터 시작하는 6개의 인트형 방을 쭉 나열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크기가 6이라고 돼 있고 이제 인트형 배열이니까 방이 6개 있는 거고 각 방은 4바이트씩 표현이 되는 거겠죠. 인트형 배열이니까 4바이트씩 이제 방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겠죠. 그리고 101번지 방부터 101번지 주소부터 시작하는 인트형 ARR 배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10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포인터를 이제 우리가 포인터에 어떤 값을 할당을 할 때는요, 큰 놈의 시작 위치 주소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ARR이 방이 6개가 좀 크네요. 방이 6개가 있고 좀 커요. 그러면은 그 ARR의 시작 위치 주소 102를 담는 겁니다. 102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RR의 0번 주소, 0번지 방, 0번 주소가 아니고 0번지 방, 0번지 방이 아니죠? 0번째 방이죠. 0번째 방.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게 0번째 방이고요. 여기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다섯 번째 방. 그래가지고 ARR이라는 배열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0번째 방, 요 방 있죠? 요 방의 시작 위치 주소가 101이죠. 101번지죠. 101번지를 지금 PTR에 넣어야 돼요. 어떻게 넣냐 그러면 ARR에 0번째 방에 %라고 합니다. 이거 %를 붙이면은 그 시작 위치 주소가 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1을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열과 배열 포인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걸,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은 이 PTR이라는 배열 포인터를 가지고 PTR이라는 배열 포인터가 101을 가리키는 거죠. 101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리키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PTR에는 101이라는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PTR에 뭐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러니까 4바이트씩 더하는 거겠죠. 4바이트를 더하거나 PTR에 8바이트를 더하거나 PTR에 뭐 12바이트를 더하거나 그래서 4바이트의 배수만큼 더하면은 0번째 방을 가리킬 수도 있고 첫 번째 방을 가리킬 수도 있고 두 번째 방을 가리킬 수도 있고 각각 자유자재로 배열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포인터가 이제 무조건 이제 시작 위치 주소를 담다 보니까 거기에서 변이죠. 변이라고 하는데 뭐 4바이트 뒤로 가자, 8바이트 뒤로 가자. 그 시작 위치로부터 8바이트만큼 더 가자, 12바이트만큼 더 가자 이래가지고 막 그 큰 놈을 이제 ARR이라는 배열인데 어떤 큰 놈을 막 구석구석 탐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 가가지고 값을 수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네. 일단 그게 이제 포인터가 이제 주된 기능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포인터를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목차에서 대부분의 책에 나오는 목차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중 포인터라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방 하나가 포인터를 나타내는 메모리 영역이라고 칩시다. 아까처럼. 그리고 방 하나는 4바이트, 4B죠.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101을 시작 위치 주소로 하는 방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인터 이제 인트형 포인터에 하나 할당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배열이 아니고 이제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값이 담길 수 있겠죠. 4바이트니까 마이너스 20억부터 플러스 20억 사이의 숫자가 담길 수 있겠죠. 뭐 만약에 133이 담겼다고 칩시다. 근데 그 133은 133번째 그 메모리 영역에서 133번째 주소를 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33번째 주소를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2048이라는 또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48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서 속는 셈 치고 2048번지 주소로 이동을 해봤어요. 근데 큰 놈이 있네요. 예, 큰 놈은 뭐 인트형 배열 뭐 100개의 방을 가진 인트형 배열일 수도 있고 10,000개의 방을 가진 뭐 캐릭터형 배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큰 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 이중 포인터를 가지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소스 코드하고 한번 대응시켜 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은 P1이라는 인트형 이중 포인터가 있어요. 이중 포인터는 별표 2개를 붙입니다. 그 이중 포인터가 있으면은, 그리고 P2라는 그냥 포인터가 있어요. 그냥 인트형 포인터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은, 자, 그럼 P1에 이중 포인터에 P2는 포인터죠. P2 포인터의 그 포인터의 시작 위치 주소. 포인터는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어떤 시작 위치 주소를 갖고 어떤 메모리 영역에 한정이 되어 가지고 살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P2라는 포인터의 시작 위치 주소를 담은 거예요. 지금 P1에다가. P1이 이중 포인터다 보니까 이 이중 포인터는 그냥은 뭐 담지는 못하고요. 무조건 포인터의 시작 위치 주소를 담을 수가 있어요. P2가 이제 요거라고 해서 2048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요거라고 치면은 요거의 시작 위치 주소는 133이잖아요. 이게 P1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P1이라고 치면 133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포인터, 별표 2개 박힌 이중 포인터에는 무조건 포인터라는 그 변수 자체의 시작 위치 주소 133, 요걸 담는 겁니다. 포인터도 일종의 변수이고, 이제 메모리 영역 전체에 만약에 8기가라는 전체 메모리가 있다면은 어떤 특정한 4바이트 영역을 할당받은, 특정한 영역을 할당받은 변수란 말이에요. 포인터도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시작 위치 주소가 있을 수 있다고요. 모든 영역에는 다 시작과 있고, 모든 영역에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시작과 사이즈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메모리 영역을 한정 지으면은 무조건 시작 위치 주소와 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포인터라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네. 일단 그래서 이중 포인터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P2는 이제 그냥 포인터니까 여기에 이제 뭐 새로운 배열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new 연산자를 썼는데, 이제 new 연산자 쓰는 거는 C 언어 문법이 아니고요. C++ C++ 문법인데 제가 그냥 넣었네요. 네, 이거는 그냥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C 언어에서 이제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할 때는 new 연산자 쓰는 게 아니고 malloc, M-A-L-L-O-C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제가 실수한 거고요. C++로 한 거고, 요거는 일단은 개념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밑에 있는 이 소스 코드와는 다른 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P1이 이중 포인터가 아니고 그냥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인터에 그냥 포인터 값을 담으면요, 그 포인터의 안에 포인터 시작 위치 주소가 담기는 게 아니고 그 포인터의 값이 담깁니다. 그래서 P2가 2048이고 P1이 133이라고 하면은 다시 할게요. P1이 이거고요. P2가 이거라고 하면은 P2가 이거잖아요. 이 P2의 시작 위치 주소는 133이고 P2의 값은 2048이란 말이에요. 근데 P1에 지금 P2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시작 위치 주소인 133이 담기는 게 아니고, 여기 133이 담겼죠? 그게 아니고 2048이 담깁니다. P1에는 이 133 이거 지우고요. 2048이 여기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중 포인터의 상황하고 틀린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밑에 같은 경우에는 P1으로도 큰 놈을 접근할 수가 있고 P2로도 큰 놈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요 메뉴에 이제 이중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P1으로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큰 놈 인트 배열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 다리 건너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중 포인터하고 요거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담아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드린 설명을 좀 그림으로 다시 하자면은, 그 P1이 그냥 포인터고 P2도 그냥 포인터잖아요. 거기에다가 P1에다가 P2 값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요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P1는 P2, 요게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P2라는 포인터에 이제 배열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배열을 큰 놈을 하나 가리키게 집어넣었어요. 이 큰 놈의 시작 위치 주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P2에다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C++ 문법인데 제가 그냥
표현상 넣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방을 가진 인트형 배열이라는 어떤 큰 놈이 있는데 그 큰 놈의 시작 위치 주소를 p2라는 인트형 포인터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요거라고 칩시다. 요거라고 치면은 여기 2048 이제 2048 번지부터 시작하는 큰 놈이 있다고 칠게요. 2048 번지 이제 2048이라는 주소값이 여기에 담기게 되고 요 p2는 new int 100이라고 하는 이 연산을 통해서 2048이 여기에 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1은 p2 요거를 실행할게요. 지금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요거 하면은 여기가 p1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 p1에도 p2가 가리키는 거를 넣겠죠. 그러니까 p2의 시작 위치 주소가 아니고요. p2라는 어떤 메모리 영역의 시작 위치 주소가 아니고 p2 안에 들어있는 값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p1에도 2048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보면은 p1 인트 포인터와 p2 인트 포인터가 동일하게 큰 놈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요게 요거와 차이점입니다. 요건 한 다리 건넜죠. 이건 한 다리 건너서 이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한 다리 건너서 하는 거고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댕글링 포인터인데요. 댕글링 포인터를 설명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터라고 하면은 포인터라는 메모리 영역이 있고요. 조그만한 영역이 있고요. 그걸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놈이 있습니다. 큰 놈이 있는데 얘도 시작 위치 주소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도 시작 위치 주소가 있고 사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사이즈는 보통 4바이트로 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포인터 변수가 있고 큰 놈 변수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야 이제 모범적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p1이라는 인트형 포인터가 있고 지금 이거 new도 이제 C++ 문법이라서요. 양해 바랍니다. 인트 100개의 방을 가진 인트 배열 이것도 이제 이게 큰 놈이고 이제 인트형 포인터 p1이 작은 놈이에요. 큰 놈하고 작은 놈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한 놈이 없으면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네. 요 같은 경우에 포인터는 없는데 큰 놈은 있는 경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은 놈은 있는데 큰 놈은 없는 경우예요.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작은 놈은 있는데 이제 포인터 변수는 이제 메모리 영역을 조그맣게 차지하고 있는데 큰 놈, 어떤 배열 같은 큰 놈은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쓰레기 값이 착 들어가 있는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형국을 나타내는 게 댕글링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상황에서 요 작은 놈 포인터를 댕글링 포인터라 그래요. 가리키고 있는 값에 가봤더니 쓰레기 값만 있다는 뜻이죠. 아니, 값이 없다는 뜻이죠. 그 댕글링 포인터라는 거고 뭐 C 언어만 배우실 거라면은 상관없겠지만은 C++도 만약에 배우시겠다라고 하시면은 포인터는 없는데 작은 놈은 없는데 큰 놈은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따로 이제 이름을 붙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네이밍은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있다는 뜻이고 댕글링 포인터는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P1에다가 이제 큰 놈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P1 포인터에다가 큰 놈의 시작 위치 주소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P0도 이제 P1하고 같게 하면은 이제 P0랑 P1이 둘 다 큰 놈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큰 놈의 시작 위치 주소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P0가 가리키는 곳을 프리로 지워버렸어요. 이거 메모리 삭제하는 겁니다. 프리라는 함수가. P1이 가리키는 곳을 프리 함수로 메모리 삭제했어요. 그러면 P1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P1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인트형 포인터를 선언을 해놨으니까 이미 선언된 변수니까 계속 살아있겠죠.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는 P1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놈은 지금 프리로 지워버렸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댕글링 포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댕글링 포인터는 P1이 되겠고요. 댕글링 포인터고 그 다음에 보이드 포인터 마지막입니다. 보이드 포인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에 좀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인트형 포인터만 계속 제가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char 이제 문자 하나죠. 캐릭터형 포인터가 있을 수 있고, 플로트 plot 실수형 단위 나타내는 그런 포인터가 있을 수 있겠고, 더블도 이제 실수형인데 좀 큰 실수형 나타내는 거죠. 이제 8바이트 차지하는 거. 뭐 그렇게 이제 인트는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고 뭐 16바이트도 있을 수 있고, 타입이 인트 타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타입이 있어요. 이런 타입을 이제 실제 명시적으로 넣어서 이제 포인터를 만들면은 인트가 4바이트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바이트씩 움직입니다. 지금 P2 같은 경우에 P2에 큰 놈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시작 위치 주소가 담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P2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P2 플러스 1, P2 플러스 2 하면은 4바이트씩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1번 방 갔다, 2번 방 갔다, 3번 방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4바이트씩 움직이니까. 컴퓨터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드라 그러면은 이게 인트형인지 캐릭터형인지, 캐릭터는 1바이트죠. 1바이트인지 4바이트인지 8바이트인지 16바이트인지 이거 데이터형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4바이트 단위로 계속 4바이트씩 움직여야 되는지 8바이트씩 움직여야 되는지 1바이트씩 움직여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보이드 포인터는. 그래가지고 이 보이드 포인터로 이렇게 큰 놈을 보이드 포인터에 집어넣으면요, P1이라는 게 보이드 포인터잖아요. 지금 P1 플러스 1 하면은 한 칸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한 칸이 4바이트 한 칸을 움직이는 건지 8바이트 한 칸을 움직이는 건지 16바이트 한 칸을 움직이는 건지 1바이트 한 칸을 움직이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이드라는 거는 컴퓨터 자기의 어떤 정해진 약속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포인터라서, 보이드 포인터는 단순히 시작 위치 주소, 큰 놈의 시작 위치 주소만 담는 거지 그 사이즈는 알지 못해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 위치 주소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